안녕하세요, 심현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개 이상의 GPIO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은 LED, 저항, MF 케이블, 뉴클리오 보드, 그리고 브레드보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프로젝트에서 열었던 파일들을 모두 닫아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파일, New, STM32 프로젝트. 보드 셀렉터에서 뉴클리오 F410RB를 찾아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겠습니다. GPIO output EX02로 바꾸겠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보드 프로젝트 옵션은 Yes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4개의 GPIO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핀은 PC0부터 PC3까지 4개의 핀을 GPIO 출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PC0는 핀아웃 뷰에서 왼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PC0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핀뷰의 아래쪽에 검색 창이 있습니다. 검색 창에 PC0라고 입력을 하면 PC0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C1, PC2, PC3가 연속으로 있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자, PC0를 클릭한 후에 GPIO 아웃풋을 선택을 합니다. GPIO 아웃풋을 선택을 하면 이 PC0는 이제 GPIO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C1과 PC2, PC3까지 동일하게 GPIO 출력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PC0부터 4개의 핀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코어를 클릭한 후에 GPIO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본 값에서 바뀌는 것은 없기는 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C0, PC1, PC2, PC3가 동일하게 GPIO 아웃풋 레벨은 low, 그 다음에 GPIO 모드는 아웃풋 푸시 풀, GPIO 풀업 풀다운은 no 풀업 and no 풀다운, 맥시멈 아웃풋 스피드는 low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 레이블은 집어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GPIO 출력을 설정을 했고요.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제너레이션을 한 후에 메인 함수의 while 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GPIO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har underbar GPIO underbar write pin을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har underbar GPIO underbar write pin.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GPIO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GPIO-C의 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GPIO, 자, 여기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우선 완성을 해주고요. GPIO 번호는 GPIO-C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PIO 핀 0번부터 GPIO 3번까지는 덧셈 또는 바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바는 비트 와이즈 오어의 연산이라는 뜻이죠.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0 한 다음에 바는 역슬래시하고 같이 있습니다. 주로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죠.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1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2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3. 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줄에 쓰겠습니다. GPIO를 LED를 켜기 위해서는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set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 아래에다가 동일하게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reset이라고 썼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딜레이를 집어넣겠습니다. 할 언더바 딜레이.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동작을 시켜볼까요? 300. 딜레이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아래에도 넣습니다. 이러면 4개의 LED가 동시에 켜졌다 꺼졌다 할 것입니다.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LED는 다리가 2개가 있죠. 다리가 긴 쪽과 짧은 쪽 이렇게 2개의 LED 다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긴 다리를 애노드, 짧은 다리를 캐소드라고 부릅니다. 애노드를 양극, 캐소드를 음극에 연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LED를 다리를 자를 경우에 어느 게 애노드고 어느 게 캐소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을 잘 살펴보면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 것을 볼 수 있죠. 넓은 쪽이 캐소드, 좁은 쪽이 애노드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든지 통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LED를 위에서 살펴보면 한쪽이 LED가 이 옆면이 납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덱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인덱스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캐소드예요. 우리는 이 LED의 애노드를 GPIO에 연결하고 캐소드를 그라운드 쪽에 연결을 할 것입니다. 자, 4개의 LED를 연결을 할 거고요. 이 화면에서 윗부분이 애노드, 아랫부분이 캐소드가 되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이쪽이 애노드, 이쪽이 캐소드가 되겠어요. 동일하게 4개의 LED를 다 배치를 할게요. 브레드보드는 위에서 아래까지 이 5칸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5칸이 연결되고 그 사이에 홈이 있죠. 이 홈 부분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위, 아래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노드 쪽은 이렇게 한쪽은 숫놈, 한쪽은 앞놈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GPIO 핀과 연결해 줍니다. GPIO 핀 번호는 핀아웃 맵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핀은 PC0부터 PC3까지 4개의 핀이죠. 자, 여기 보시면 뉴클리오 보드의 경우에 2가지 타입의 커넥터가 있어요. 안쪽에는 아두이노 커넥터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ST 몰포 커넥터라고 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두이노 커넥터입니다. 아두이노 커넥터의 이름은 분홍색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몰포 커넥터의 이름은 파란색으로 써 있고 바깥에 있는 커넥터들이 몰포 커넥터가 되죠. 자, PC0부터 PC1은 왼쪽 몰포 커넥터의 아래 4개가 되네요.
이 아래 4개를 차례차례 연결해 보겠습니다. PC0는 38, 36, 35, 37번 핀에 해당하네요. 먼저 4개의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하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다 잘못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쪽부터 시작해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핀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0번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4개의 핀을 연결을 하고요. LED의 음극, 캐소드 쪽에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곧바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할 경우에 전류가 과다하게 흘러서 LED가 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 제한 저항을 달아줍니다. 여기서는 220ohm짜리 저항을 달아줄게요. 이 저항은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의 이 가로의 파란 선 그 위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다 한 후에는 저항의 다른 쪽 다리는 모두 그라운드하고 연결한다고 했었죠. 이쪽에 검은색 선을 하나를 뽑아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는데요. 그라운드는 이 몰프핀에도 있고요. 좀 이 몰프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S트링크 쪽에 있는 그라운드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빌드를 수행합니다. 예, 무리 없이 빌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버그 버튼을 눌러서 OK를 누른 후에 디버그를 실행을 합니다.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요. F8 또는 리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LED가 빠르게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즈 버튼을 누르면 LED가 깜빡거리지 않고요.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시 리줌 버튼을 누르면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트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LED는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GPIO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동시에 켜거나 동시에 끄는 것은 편하지만 서로 다르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은 불편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차례 켜지는 방법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파일들을 모두 닫아줍니다. New STM32 프로젝트. 그 다음에 보드 셀렉터에서 410 Next. 프로젝트 이름은 gpio_output_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PC0부터 PC3까지를 모두 GPIO 출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비트 연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while loop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방법은 har_gpio_writePin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gpio의 레지스터를 직접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gpio의 출력을 담당하는 레지스터의 이름은 Output Data Register, 줄여서 ODR이라고 부릅니다. 이 ODR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줍니다. GPIOC,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GPIOC의 0번부터 3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GPIOC라고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부등호를 써주시면 이 GPIOC에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뜹니다. 이 중에서 출력을 위해 필요한 레지스터 이름은 ODR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ODR을 선택합니다. 직접 코딩을 해주셔도 됩니다. 0번 비트가 1이 되면 0번 핀이 하이가 되고 0번 비트가 0이 되면 0번 핀이 로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 비트가 1이 되면 1번 비트 핀이 하이가 되고 1번 비트가 로우가 되면 1번 핀이 로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ODR 0번 비트가 1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포문을 넣어볼게요. 포문을 넣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를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변수는 이 메인 함수의 맨 위에 유저 코드 begin 1 사이에다 넣겠습니다. uint 16 언더바 t 이렇게 써주고요. i는 0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i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아래에 무한루프에 포문을 만들겠습니다. i는 0부터 i가 4보다 작은 동안 i++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pioc의 ODR에는 어떤 값을 넣어주냐면 1을 i번만큼 Shift Left를 해준 결과값입니다.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1이 들어갈 거고요. 1을 다음에는 i가 1이니까 1을 한 번 Shift Left를 하면 2가 될 거고요. 또 다음에는 i가 2가 될 거니까 1을 두 번 Shift Left를 하면 4가 될 거고요. 또 i가 다음엔 3이니까 1을 Shift Left 3을 하면 i는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8 딜레이 500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저장 후에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한 후에 디버그를 클릭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요.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ODR에다 1을 I번만큼 Shift Left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퀄 앞에다가 bar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bar을 넣어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저장, 빌드, 디버그,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4개의 LED가 모두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I번째 LED를 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LED는 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bar을 같이 넣어주면 다른 LED는 건드리지 않고 I번째 LED는 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 연산을 우리는 비트 마스크라고 하고 이거는 셋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셋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비트는 켜고 나머지는 켜져 있으면 켜 있는 상태로 놔두고 꺼져 있으면 꺼진 상태로 놔두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문을 다시 복사를 해서 아래에다 한번 붙여보고요. 이번에는 이 바 대신에 비트 엔드를 넣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 엔드를 그냥 넣으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I만큼 Shift Left 하는 이 구간을 여기 앞에다가 비트 낫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저장하고 빌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개의 LED가 모두 켜진 다음에는 4개의 LED가 차례차례로 꺼지는 동작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비트만 끄는 동작을 우리는 클리어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바 이퀄은 셋 마스크, 엔드 이퀄 낫은 클리어 마스크라고 부르죠.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클리어 마스크 부분은 포문을 지울게요. 이번에는 바를 지우고 대신에 이렇게 캡을 넣습니다. 얘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역할을 하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S, B, 디버그를 실행을 하고요. 리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아까는 2개의 포문이 돌아가는 코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코드만 돌아가죠.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당 비트가 I번째 비트가 켜져 있으면 꺼지도록 만들고 꺼져 있으면 켜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트 연산을 토글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글 마스크와 셋 마스크, 클리어 마스크를 적절히 사용하면 다양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출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예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